아베의 도발에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전국민의 뜨거운 열기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사와다 가스미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불발의 역사라는 칼럼을 실어 조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차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 담배 퇴출운동,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2005년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13년 아베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이때도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불매운동은 잠시였을 뿐 지속적이지 못했고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 한 달 후 도요타 렉서스는 수입차 선두에 올라섰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2만 대 한정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유니클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 재무책임자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 기자가 일본 기자에게 불매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하루면 끝이지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외교적 갈등과 경제협력은 별개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기에 양국 기업이 공동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본 불매운동도 커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력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는 정경분리 원칙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인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보복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깬 일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을 하겠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은 뜨겁습니다. 보이콧 재팬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만들어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6%가 참여하며 일주일 새 6.6%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전월 동기 30% 이상이 감소했고 점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맥주 2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6위까지 떨어졌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 상품이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라면과 과자, 소스 조미료, 나또 등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시장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렉서스가 64%, 혼다가 59%, 도요타가 38%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도 급속하게 확산 중입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약 취소율도 50% 이상이 넘었고 신규 고객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도 일본 약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은 미국에 이은 2위로 한 해 매출이 1조 3천억에 달합니다. 전북 약사에는 일본 의약품 불매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일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파주, 광명,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지자체는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들과 교류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거에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과나 자숙은커녕 경제보복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한 발언과 태도, 일본의 이런 행태가 우리 국민 정서를 더 뜨겁게 자극했습니다. 가지 않고 사지도 않겠다. 보이콧 재팬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얼마 전 빈그룹의 스마트폰 업체인 빈스마트의 캐서린 우이엔 사장이 한의신과 인터뷰한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 500만 대의 휴대폰 생산을 목표로 한다. 2년 안에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있는 휴대폰 공장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릴 것이다. 공장 확장 방안도 내비쳤습니다. 하노이 서쪽에 있는 와락주에서 두 번째 휴대폰 공장을 만들 것이다. 올해 3분기에는 스마트 TV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 3월 스페인에서 자사 제품 V스마트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앞서 빈그룹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쓴 바 있지만
빈그룹은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대변하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자동차, 약국, 학교, 유통, 건설, 리조트, 병원 등 베트남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베트남 어디에 가도 빈마트 간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꽤 시골 동네까지 내려왔는데도 빈마트 간판은 여지없이 보입니다. 유통을 장악한 빈그룹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일각에서 삼성, LG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업은 하이마트뿐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유통과 물류를 장악한 유통업자의 힘은 막강합니다. 요새는 아예 PB 상품으로 불리는 자체 상품을 만들어 싼 값에 파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아성에 도전하기도 하죠. 빈그룹은 베트남 피부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기업입니다. 빈그룹이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빈그룹이 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빈그룹이 만든 마트에서 물건을 사니까요. 이 얘기는 빈그룹이 만든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그룹이 지은 아파트에는 여지없이 빈홈이 지은 대형 메가몰이 들어가 있지요. 이곳은 빈그룹이 생산한 새 스마트폰과 새 오토바이, 새 자동차를 PR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어찌 보면 빈그룹이 만든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쇼핑을 장악한 빈그룹의 PB 상품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미 빈스마트는 미얀마의 대형 전자기기 소매업체인 스트롱소스 매장 1,500곳에서 4종의 스마트폰 판매에 들어갔을 정도로 판을 벌인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빈그룹이 거점을 두고 있는 베트남 땅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이 만들어지는 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한 해 만드는 스마트폰이 약 3억 2천만 대인데 그중 절반인 1억 6천만 대가 베트남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베트남이란 나라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스마트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모자라 야심차게 증설 계획을 밝히고 게다가 수출길까지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캐널리스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소비자는 약 1,500만 대의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 숫자가 약 1,70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1년 빈스마트가 500만 대 휴대폰 생산을 목표로 하고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이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빈스마트 점유율이 약 30%까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애국 마케팅에 힘입어 단기간 빈스마트 열풍이 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것을 볼 때 삼성의 적잖은 타격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빈그룹의 기술력, 빈스마트 디자인의 세련됨 등등은 일단 차치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미 스마트폰은 범용 제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느 정도 돈만 투자하면 웬만큼의 디자인과 기술은 따라옵니다. 실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여러 빈스마트 매장에 들러 새 스마트폰을 만져보았지만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촌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난 다수의 사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을 만드는 곳인데 생각보다 고위층에서 삼성폰을 쓰는 비중이 높지 않더라. 많이들 애플 아이폰을 써서 의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런 정서가 있더라. 베트남은 아직 메이드 인 베트남에 대해 높게 쳐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삼성폰이 애국 마케팅으로 프리미엄이 붙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외제품이 아니라 국산품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밥을 먹고 사는 수많은 베트남 직원들을 생각하면 베트남 국민들은, 특히 베트남 고위층은 삼성폰을 사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정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 복잡한 베트남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중산층 언저리 계층에서 삼성폰을 많이 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빈스마트가 야심차게 새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애국 마케팅에 힘입어 제품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베트남에서 꽤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애국 마케팅에 힘입은 판매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고위층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 별로여서 애플 아이폰을 쓰는 정서가 있지만 외국 기업인 삼성이 아닌 자국 기업 빈스마트가 만드는 스마트폰을 놓고서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까요? 빈그룹이 야심차게 비욘드 삼성을 외치는 동안 거꾸로 베트남에 있는 삼성은 베트남 안으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왔을 당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노이에 출장 온 이재용 부회장은 응우옌 수언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푹 총리는 베트남을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 삼고 지속적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을 세계 최대의 전략적 기지로도 활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 활동을 펼쳐 인력 개발,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현지에서의 알리를 확대하고 베트남 협력사들과 거래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베트남 언론에 나온 삼성 뉴스는 흥미로웠습니다.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최 부사장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 1차 하도급 업체 중 베트남 기업 숫자는 2014년 4개에서 2019년 35개로 급증했습니다. 내년에는 50개 기업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그는 삼성은 항상 베트남 기업과 함께 베트남 기업이 삼성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삼성은 베트남과 함께 번영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베트남 기업이 공동으로 삼성이 어떤 퀄리티의 어떤 부품을 요구하는지 베트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베트남 기업들은 삼성 웨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품질을 삼성이 요구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노동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를 강의하는 베트남 강사들도 길러내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수한 컨설턴트는 한국 연수 기회를 잡고 한국이 일하는 방식을 배워 조국 베트남에 돌아가 이를 가르칩니다. 삼성발 스마트워크 선순환 구도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누적되면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고 정직하게 일하는 방식을 배울 것입니다. 이런 구도는 삼성 사업장 외에 하도급 업체까지 이어져 삼성 경제 생태계 전체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결국 삼성이 베트남 전체를 삼성판으로 물들이고 싶어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을 타깃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빈그룹과 베트남을 생산기지는 물론 전략기지로까지 발전시키려는 삼성의 노력 중에 더 빛을 보게 될 보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5년 안에 생생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베트남 매체들은 한국의 삼성, LG그룹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채용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인력 채용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의 위상을 실감하듯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베트남 실업률은 통상 2%대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국처럼 동남아 국가에서도 자녀 교육열이 높아 양질의 노동력을 자랑한다.